송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바캉스 패션이시네요. 바캉스가 아니라 노동 패션입니다. 노동 패션? 제가 또 이따 몸쓰러 노가다 뛰러 가야 되거든요. 아니, 올여름에 한 번도 놀러를 못 갔는데 이 추석 마감하고 저희가 또 추석 전에 선물 세트 나갈 게 있어서 그거 하고 이 선생님이 해주신 리조트 가서 잘 쉬다 오겠습니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몰라요. 9월 5일날 네. 정산 날 게 있어요. 아, 하시죠 뭐. 9월 5일날 우리 그 경희궁 자이? 네. 낙찰이 됐는데 낙찰자가 20명이 넘어요. 야, 입찰자가. 네. 낙찰은 내가 얘기했잖아. 18억이 마지노선이라니까. 18억 2,300에 낙찰이 네. 됐습니다. 18억 2천인데 이 선생님이 18억 3천. 18억 4천을 불렀다가 갑자기 1,000을 낮춰서 18억 3천. 어쨌든 700만 원 차이로 와 이렇게 근소하게 맞추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7억 7,400을 썼는데 현장의 감으로. 네 패배했습니다. 패배. 감이 없으시다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맞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게 영상 나가지를 않아서 그쵸. 네. 오늘 영상으로는 맞는 모습 처음 보여드리는데 2대2죠. 네, 제 아이들이 또 보고 빵빵 터질 것 같네요. 아, 걱정이 되네요.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면, 이렇게 하면. 아, 그냥 저는 뭐. 예, 저번에도 한번 부어 올랐었는데. 감정 실어서 아, 제가 또 이마가 넓어서 이 티가 많이 나거든요. 두 방 맞아가지고 감정 아프네요. 실렸어. 제대로 아픕니다. 목이 메이네요. 아니 그 선글라스 때문에 정타가 안 들어갔어. 아, 네. 그 우리가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서울 외 물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는 처음으로 아파트 외 물건을 네, 아파트 외 물건. 제가 진짜 빨리 하고 싶었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이 채널 취지에도 조금 처음부터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 10회 이상을 진행하다가, 이제는 좀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정도는 이제 보셔도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그리고 물건으로 봤을 때도 그 송 사장님 말씀대로 요즘 트렌드에 좀 맞아요. 그럼요.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부셔서 뭐 건물 올려도 되지만 사실 요대로 살려가지고 그쵸. 뭐 상업용으로 사용하셔도 요즘 트렌드에는 부시면 안 맞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트렌드라는 건 언제나 바뀌잖아요. 그때 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참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건 번호는 서부 7개 2022-55681 강제경매. 저희가 서부지법 물건을 지금 꽤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서부지법에 실제 입찰을 하러 가봤는데 당연히 입찰을 하러 갈 때는 좋은 거가 있으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서부지법에서 하는 게 마포구, 용산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서부지법에. 이것도 지금 마포구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주소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262-12. 이게 이제 아파트가 그동안은 했지만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준공이 1974년 5월에 준공이 됐어요. 50년 된 건물입니다, 이거. 요즘에는 근데 약간 레트로한 게 유행이라 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동네 분위기랑 이 레트로한 게 맞아야 이게 좋지.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동네에 이런 오래된 게 있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오히려 헐고 이런데 돈만 들거든요. 근데 이 네. 동네는 괜찮습니다. 이거. 상수도 괜찮아요. 네, 이거랑 이게 매칭이 돼요. 홍대에서 합정으로 갔다가 합정도 너무 떠가지고 다시 이제 상수동이 그러죠. 퍼져 나가는 거죠. 지대가 이제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대지가 172제곱미터, 3.3으로 나눠보면 한 52평 정도 되고요. 그 그러니까 정도죠. 서울 시내의 역세권에 이 정도면 넓은 땅이에요. 딱 좋아. 네. 네. 그리고 연면적이라고 해서 건축물에 이제 뭐 1, 2층을 다 더한 면적이 152제곱미터, 후반대. 40평대 되죠. 부동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땅인데 여기 이제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좋죠. 이제 저희가 그동안 뭐 용도 지역을 그냥 쓱쓱 말만 하고 아파트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용도 지역이 부동산에서 특히 토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뭘 결정짓냐면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결정을 짓는 건데 지금 이게 52평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종 주거가 최소 150에서 최대 250. 네, 용적률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던 토지이음이라는 국가 공인 사이트가 있는데 건폐율 60%, 그러니까 100평이 있으면 60평까지 바닥 면적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적률 200%까지 여기 적용을 받는 곳이라 건물을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 감정평가서를 보면 주구조 연화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벽돌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네. 설명 많으시네. 그렇죠. 제가 좀 아는 거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이 건물 외관을 보면 그 옛날 딱 70년대, 80년대 지어진 그 벽돌 붙여놓은 이런 건물들이 흔하잖아요. 이게 요즘에 보면은 요런 이제 마당 작게 있고 요 벽돌식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마당 쪽은 이제 야외 카페? 그렇죠. 같이 요런 안쪽은 또 옛날에 있었던 이게 또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옛날식으로 이제 안에 보면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네. 카페로 하면은 진짜 예쁘게 나오는 구조긴 하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저희가 있는 이 성수동은 이런 건물을 절대 부시거나 해서 짓지 않고 그렇죠. 그대로 살려서 그 레트로한 느낌으로 요즘 뭐 카페로 한다든지 팝업 스토어로 대여를 한다든지를 많이 하거든요. 요 감정가가 얼마에 감정이 됐나요? 감정은 22억 2,893만 8,200원. 굉장히 디테일하게 감정이 되는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막 100원 단위까지 감정이 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내용 연수가 좀 많이 감가되고 네. 뭐 이렇게 이런 요인들 제시의 건물도 있고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감정하긴 이게 하죠. 우리도 왜 감정 가격 맞출 때 괜히 좀 더 있어 보이려고 막 몇천 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뭘 있어 보이려고 약간 그러진 그런 않겠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평당 이게 한 4천만 원 좀 넘게 감정이 된 것 같아요. 네, 4,200 정도의 감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실거래된 사례들 송 사장님이 선정해 오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거래 전에 일단 주변에 제가 이제 뭐 부동산 어플로 봤을 때 네. 평당 호가가 보통 6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요. 대지가 네, 평균 가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더 비싼 막 1억이 넘어가는 호가들도 있고 그런 건 아무래도 좀 상업적 가치가 네. 높은 것들이겠죠. 조금 더 낮은 것들은 진짜 안 좋은 입지들 그런 것들 그래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 6천 정도가 호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30억이 넘는 거네. 그렇죠. 최근 주변의 실거래 사례 네. 아무래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아파트처럼 뭐 옆에 호실은 얼마 맞아요. 뭐 이렇게는 좀 어려운데 그 송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참고할 만한 실거래 사례가 있나요? 참고할 만한 실거래 사례가 바로 우리 물건에서 살짝 한 뭐 20m만 위로 가면 이 골목길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왼쪽으로 좀 가다 보면 있는 실거래가가 올해 2월 23년 2월에 대지 235제곱 우리 네. 거보다 조금 더 크죠. 한 20평 정도 크고 연면적 559제곱 그래서 한 위로 한 6층 정도 되는 건물이 47억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건물 가격이 있겠네. 건물 가격이 있긴 있어도 뭔가 그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건물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이제 그냥 깔끔한 정도의 느낌. 네. 그게 이제 평당 6,600 정도에 거래가 됐고요. 네. 그리고 21년 12월에 우측으로 한 170m만 가면 조금 큰 길이 있는데 거기에 접한 그냥 뭐 솔직히 여기도 건물의 가치는 아예 없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오래된 건물이죠. 그렇죠. 그냥 단층에 그냥 뭐 고깃집 하나 있는 대지 135제곱 그러니까 우리 거보다도 한 작죠. 40평 정도 되는 거죠. 그거에 연면적 79제곱 그러니까 그냥 1층에 고깃집 하나 있는 건데 43억에 거래가 됐어요. 1억 넘네. 네, 평당 1억 한 500 정도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특이하고 왜냐면 두 개가 다 우리 같은 라인 선상에 있고 같은 용도 지역의 건물이거든요. 네. 그래도 잘 모르는 분 같으면 먼저 제가 말씀드린 그 47억짜리를 훨씬 좋게 보실 만한데 이게 지금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됐고 이게 뭐 어떤 쓰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쓰임이 있거나 아니면 이 뭐 뒤 배우지나 옆에 땅 주인들이 비싸게 살 수 있는 여지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만한 게 우리 물건에서 조금 내려와서 그 고깃집 라인의 그 큰 도로에 물린 같은 블록이죠. 네, 대지 면적 625제곱 요거는 이제 나대지입니다. 네. 근데 87억 5천만 원 네, 거래가 됐어요. 요게 언제죠? 요게 21년 거래입니다. 요게 지금 평당 환산해 보면 4,600 정도. 근데 이제 이건 나대지니까 어쨌든 그냥 내가 건축 행위를 해야 되고 사각형에 반듯하진 않아요. 토지 우리 물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지 형상이 사각형으로 반듯한데 다만 이제 대로변 코너를 좀 물고 있기도 그렇죠. 하고. 코너를 물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직사각형과 유사하죠. 그래도 그리고 21년에 비해서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르긴 했죠 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부동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긴 했어요. 또 그러니까 장단이 있죠. 금리도 올랐고. 서울 시내에 그냥 집 지을 수 있는 땅 한 평에 5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게 실제로 거래가 되든 안 되든. 주변에 매물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지금 이제 이건 진짜 호가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6천을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평균적인 호가고 네. 이건 실제 매물이 나와 있는 건데 대지 725제곱 이건 좀 크죠? 인근에? 네, 인근에 725제곱이 140억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저희랑 유사한 단독주택의 낙찰 사례가 있나요? 완전 주변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신수동이라고 12억 8천에 지금 낙찰된 사례가 있는데요. 신수동 81-64 이 대지가 25평짜리고 건축물은 한옥인데 이게 엄청 오래 우리 거보다 더 오래된 한옥이라 그래서 건축물 가치는 없지만 그 내용 연수 부분 없지만 또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레트로나 그런 한옥을 개조해서 하는 걸 또 그렇죠. 선호하기 네. 때문에 감정이 1,300 정도에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한옥을 지으려면 평당 건축 가격이 양옥의 뭐 2배, 3배 이렇게 되니까 이걸 리모델링만 잘하면 건축의 가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입지가 여기는 이제 서강대 바로 앞이에요. 학교 바로 앞에. 네, 학교 바로 앞인데 현황이 지금 현황은 카페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사례가 우리 물건을 사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를 뭐 서강대 바로 앞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서강대 앞에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신수동 물건은 그래도 용도적이 2종이랑 준주거에 물려 있는 것 같아요. 준주거는 또 뭐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역에 1종 주거지역,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준주거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용적률을 제일 많이 주는. 그래서 여기는 땅의 가치는 좀 더 높은데 어쨌든 일단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이고 상권도 여기 뭐 서강대 앞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권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는 곳에도 평당 단가로 나눠보면 5,100만 원에 이게 지금 낙찰이 됐거든요. 감으로 봤을 때는 네. 그냥 5천 정도가 약간 기준점이지 않나. 그렇죠. 이 신수동, 상수동 일대 당연히 뭐 합정동이라든지 저기 홍대 쪽으로 넘어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매니까 5천이 기준이지 매매로 치면 5천 얘기하면 그 집주인들이 막 화내고 얘기도 안 합니다. 이게 짜증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것만 하더라도 감정가가 22억인데 대지 52평을 물고 있는 단독주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22억에 내가 팔았어. 그래서 가봤자 주변에 있는 85제곱미터짜리 아파트 정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로 밑에 주변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 왔거든요. 바로 뒤에 그냥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레미안, 밤섬, 리베뉴가 1도 있고 2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1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4제곱 실거래가입니다. 23년 5월에 15억 9,500, 그러니까 16억이에요. 그리고 121제곱 다 전용 면적이죠. 23년 8월에 21억에 거래가 됐어요. 다음으로 입지 얘기를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용도가 오픈돼 있잖아요. 네. 내가 뭐 물론 여기 살 수도 있지만 이 건물을 올려가지고 제가 임대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대로 개조를 해서 상업 이 공간으로. 상업으로 이제 뭐 임차를 준다던가 뭐 내가 카페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 상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이 어떻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교통을 이렇게 조사해 올 때 지하철 노선도 적어오고 그 자동차 움직이는 것도 적어오는데 제가 이거는 여기는 무조건 근생으로 개조해서 임차를 주는 게 제일 최유효 이용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냥 지하철만 적어왔습니다. 네. 6호선 상수역은 제일 가깝죠. 완전 상수역 권역이죠. 네, 여기는. 완전 뭐 걸어서 요 정도면 한 7분, 8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또 배우로 보시면 상수역 다음에 합정역이죠. 합정역은 2호선 합하죠. 환승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세 개의 지하철 노선이 감싸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시초는 홍대였죠. 홍대였죠. 홍대가 10년 정도 이상 됐죠. 홍대가 핫해진 지. 우리 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그때 이제 홍대가 뜨기 시작했죠. 그 홍대 지하철역에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 그때는 이럴 그렇지. 때는. 네. 그래서 홍대가 이제 너무 비싸지니까 뭐 동교동, 서교동으로 퍼졌다가 또 거기도 너무 비싸지니까 망원동, 합정까지 퍼졌다가 거기가 또 비싸지니까 지금 상수까지 온 거거든요. 보니까 성수역 이 사거리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북쪽, 남쪽은 그 구축들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나 뭐 먹을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뭐 굉장히 괜찮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네. 그 지금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상업 시설은 크게 없어요. 네, 많진 않죠. 대부분 이제 원룸이라든지 빌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게 그 사무실 같은 것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좀 장점이 한강이랑 가까워요. 아주 가깝죠. 직선거리로는 뭐 100m도 안 돼요 지금. 100m는 더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도 이제 보실 줄 알아야죠. 여기 그거 아세요? 불꽃놀이 하면 여기가 되게 아. 사람들이 터져나가요. 이 맞은편 명당짜리인가요? 아, 그렇죠. 여의도가 바로 맞은편. 바로 맞은편에 여의도라 가지고 불꽃놀이 하면 터져나가서 이거 그것도 아시나요? 그거 여기 당근에 자기 베란다에서 불꽃놀이 보실 분에서 돈 올려놓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권리 분석 얘기 좀 하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얼마에 낙찰될 거로 보는지 그렇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권리 분석상 보면 낙찰자가 낙찰 이후에 뭐 지게 될 리스크는 없는데 네. 제가 좀 겁나는 거는 이 경매가 다음 회차에 될 거냐. 제일 첫 번째 업로드했던 게 남산타운 아파트. 남타. 그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자식분이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한 시세가 한 10억 정도 했었잖아요. 네. 10억 정도 하는 시세 아파트를 선순위가 한 1억 정도 있었나?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뭐 대출 받아가지고 갚으면 되지 왜 경매 집어넣고 있냐 약간 그랬었는데 지금 이 건도 이게 지금 경매 신청한 사람이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현재 소유자랑 가족 관계 같아요. 가족 관계죠. 큰형으로 보이죠. 딱 연도수로 봤을 그러니까 때. 이 생년월일로 봤을 네. 때 큰형이고 지금 현재 소유자는 엄마랑 동생들. 동생들 셋. 근데 그 동생 중에 한 명이랑 엄마가 거기 실제 거주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뭐 명도도 크게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지금 사진을 봤을 때 집 내부 사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집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말이냐면 이제 모든 게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가가 20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출도 없고. 그러면 충분히 대출을 일으켜서 내부도 리모델링하고 뭐 좀 이렇게 좀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살고 계시는 걸 봤을 때 일단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머지 분들이 제가 보기엔 취할 것 같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뭐 그런 금융을 일으켜서 3억 얼마 줘버리고 우리가 더 가지고 있자 이런 정도 판단을 하시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왜냐하면 엄마가 살고 있는 집 경매 집어넣은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완전 그냥 뭐 강을 건넌 거죠. 마지막으로 가격 예상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송 사장님이 제가 좀 바꿨어요. 바꿨어요. 제가 처음에 18억 5천을 써놨다가 자꾸 볼수록 내가 왜 이거 분석할 때 이렇게 싸게 썼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최초 감정가보다도 더 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또 그렇게까지는 안 쓰고 저는 20억 5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20억 5천만 원. 네. 평당 뭐 4천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으로 그렇죠. 하는 거죠. 굿딜이죠. 이 정도면 돈만 있다면. 저는 여기 지금 승부를 걸겠습니다. 네. 22억. 22억. 제가 보기에는 1회차에 낙찰이 됐었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렇죠. 좋은 물건이죠. 이 물건의 최유효 이용은 부수고 원룸 올리면 돼요. 부수고 원룸. 정말 구시대적 발상이네요. 원룸 올리면 100% 찹니다. 이거. 네. 아니 차겠죠. 너무 그 빌라업자 마인드네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살만 하잖아. 네. 조용하고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말씀 안 드렸는데 네. 건물 바로 앞에 작지만 공원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들이 보통 건물들 이 동간 간격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네. 답답한데 여기는 앞쪽에 어이됐던 작게 공원이 있어가지고 옆 건물과의 간격이 확보가 좀 돼요. 네. 그래서 뭐 주거지로 개발을 해도 충분히 괜찮고 말씀하신 대로 카페로 해도 카페도 괜찮고 요즘은 이런 느낌을 또 사무실로 통으로 쓰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음 회차가 언제죠? 9월 26일이거든요. 9월 26일. 이 다음 회차 최저가가 17억 8천 정도 돼요. 네. 만약에 이 가격에 되면은 대박이지. 대박 나죠. 제가 돈만 좀 있으면 한번 가서 해보고 싶은데 우리 합쳐가지고 17억 8천에 한번 들어갈까? 있어요? 없잖아. 아니 돈으로 사나 의지로 사는 거지. 네. 받아놓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는 진짜 그냥 한번 최저가로 미친 척하고 입찰해서 또 되면 대박이지. 돈 버는 거니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요거 9월 26일 날 입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입찰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